그 다음에 또 이어서 45번부터 봅시다. 다음과 같은 도로 길이 50m 단면의 도로를 축적하고자 한다. 밑으로, 뒤로 이렇게 쭉 50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성토에 필요한 운반 토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얘를 다져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져진 상태에서 내가 부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부피라는 것은 내가 이제 면적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적은 내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얘가 1대1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1만큼 갔을 때 이쪽으로 1 딱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대1법이라는 게 있잖아. 토질력학에서. 그러니까 토질력학 2대1법이 밑으로 2만큼 가면 여기 좌우로 1이니까 얘가 2대1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가 세로고 뒤에가 가로입니다. 그래서 1대1이라는 얘기는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2m니까 2m 가면 2m 가고 여기도 2m 가면 2m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2분의 윗변이 10m고요. 밑변은 2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12m죠.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12m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2m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여기가 50m라고 했으니까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하게 되면은 총 부피가 딱 나옵니다. 다져진 후의 부피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성토에 필요한 운반 토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얘는 지금 여기가 지금 1200m 삼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운반 토량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려면은 L분의 C를 곱해야 돼.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수니까 C분의 L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00에다가 C분의 L이니까 C가 지금 문제에서 어디 있나? C가 여기 있네. 여기 C가 0.9고 L이 1.2니까 넣게 되면은 흐트러진 토량이 1600m 삼승이다. 그래서 얘를 딱 구했고요. 두 번째 질문. 적재 용량이 12톤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때 연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톤의 덤프트럭이 얘를 운반하려면은 몇 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딱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얘는 부피로 주어져 있고 얘는 지금 무게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부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운반 토량 얘를 구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내가 운반 토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L을 딱 곱해줘요. 그래서 여기 T가 12톤이 들어가고 감마 T가 여기 흙의 단위 중량이 2톤 퍼 미터 삼승이라고 했고 L은 얼마였냐면 얘가 1.2였으니까 갖다 넣게 되면은 덤프트럭 한 대의 용량이 이제 7.2m 삼승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1600m 삼승을 옮겨야 되는데 한 대가 7.2니까 나누게 되면은 222.222대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대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올림해가지고 이제 223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수정해놓고. 46번 그림과 같은 도로의 토공 계획 시에 AB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AB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성토량을 토치장에서 15톤 트럭으로 운반해서 시공을 한대요. 그 토치장에 있는 흙으로 운반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성토를 이렇게 하고 싶나 봐. 다지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을 때 필요한 트럭의 총 연대수 몇 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이게 쭉쭉 주어졌는데 일단 내가 뭐부터 구하냐면은 이 다져진 상태의 부피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이 다져진 상태의 부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돼. 어떻게 된 거냐면은 A1이 0, A2가 30m 제곱, A3, A4가 딱 주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평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그 단면의 면적을 구했더니 0이란 얘기고요.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봤더니 30m 제곱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단면이 뭐 원형은 아니겠지만 여기 면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30m 제곱이고 여기도 딱 잘라가지고 거기 단면을 봤더니 거기가 4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단면 평균법이라는 걸 씁니다. 양단면 평균법. 그래서 여기에 부피를 구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에 면적이 다르죠. 그 면적에 내가 평균값에다가 여기 길이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은 면적 곱하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할 때도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 이제 구간의 길이를 곱하는 거고 30m를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여기 2분의 A1 더하기 A2니까 0 더하기 30 이렇게 갖다 넣고요. 여기 구간 길이가 20m니까 딱 됐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해. 얘랑 얘를 여기다 넣고요. 전체 구간 길이가 30m였으니까 이렇게 딱 하고요. 여기도 이제 내가 40, 0 이렇게 있고 구간 길이가 30m니까 다져진 후에 부피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이걸 내가 이제 뭘로 해야 되냐면은 어차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를 구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195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운반 토량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갈 때 L분의 C니까 이쪽으로 갈 때 C분의 L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950에다가 C분의 L을 곱해요. C가 0.9고 L이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반 토량이 이만큼을 내가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져와. 그러니까 여기 2816.667을 가져와. 그래서 여기를 내가 다지게 되면 지금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옮겨야 되는데 뭘로 옮겨야 되냐면은 15톤 트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얘는 무게고 얘는 부피니까 이걸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부피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까지가 부피고 얘가 지금 운반 토량이니까 운반 토량 기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5톤이 있고요. 흙의 단위 중량이 지금 1.9톤/미터 삼승이 있고 L이 문제에서 1.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운반 토량이죠. 덤프 트럭이 나를 수 있는 운반 토량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날라야 되는데 한 대가 이만큼 나를 수 있어. 그래서 계산하면 274.45대가 나오는데 올림해가지고 275대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47번 토사 굴착력 900m 삼승을 용적이 5m 삼승인 트럭으로 운반하려고 한대요. 운반하는 거고 이때 트럭의 평균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차 시간이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에 전량을 운반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루에 다 운반하려면 몇 대의 트럭이 소요되는가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실가동 시간이 쭉쭉 있는데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은 이 트럭의 시간당 운반량을 구하면 됩니다. 시간당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을 구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그대로 합니다. 1시간당 몇 번 나를 수 있냐, 그리고 한 번 나를 때 얼마나 나를 수 있느냐, 그리고 작업 효율이 있고 여기가 이제 토량 변환 계수가 딱 있겠죠. 그대로 또 대입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몇 번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걸 딱 계산하려면은 이 시간을 내가 이제 사이클 타임으로 나눠줘야 돼. 사이클 타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도중에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그걸 이제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적재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흙을 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운반하는 시간도 있고, 뭐 도중에 뭐 기타 시간들이 다 있겠죠. 그걸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평균 속도가 8km/시간이라고 했고요. 토사장까지의 거리가 2km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번 갈 때인데 얘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덤프 트럭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왕복이니까 곱하기 2를 딱 해주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하차 시간이 각각 5분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차 시간이 5분, 흙 실는데 5분, 내리는데 5분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 다 고려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번 작업하는데 40분이 이렇게 걸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고요. 여기 뭐 다른 것도 주어지면 뭐 기어 변속 시간 들어가면 또 더하고 뭐 시간 주어진 거 다 더하면 됩니다. 잡다한 시간 넣고, 얘가 1시간이니까 얘는 분으로 줬으니까 60분으로 환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운반할 수 있는 게 5m 삼승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이 한 번에. 그래서 5m 삼승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효율이 얼마냐면은 문제 있을까? 없네요. 없으면 1이야 항상. 없고, 그 다음에 토량 환산 계수는 얘도 없네요. 없으면 1이야. 1 갖다 넣고, 그러면 얘가 이제 시간당 이만큼 운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운반해야 되는 게 총 900m 삼승인데 한 대가 운반할 수 있는 게 시간당 요만큼이야. 그쵸? 근데 얘가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할 수 있냐면 8시간 작업할 수 있습니다. 8시간 딱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한 대가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내가 이걸로 나누게 되면 15대가 나온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하면 할 수가 있어. 또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처리하면 됩니다. 버킷 용량이 3m 삼승에 셔블이 있고요. 그러니까 셔블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렇게 포크레인은 이렇게 푸고 셔블은 파워 셔블이니까 이게 앞으로 푸는 건데 뭐 그런 건 상관없고, 포크레인 비슷한 게 있다 이렇게 있고요. 얘와 15톤의 덤프 트럭을 사용하여 토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다. 아래 조건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셔블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당 작업량이니까 1시간에 몇 번 할 수 있냐, 한 번 할 때 흙을 얼만큼 처리할 수 있냐, 효율이 들어가고 여기 내가 이제 토량 변환 계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1시간을 사이클 타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셔블의 사이클 타임 있습니까? 있겠지. 없으면 만들면 되지만 갖다 넣고, 얘는 초가 들어갔으니까 시간을 3600초로 환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얼만큼 운반할 수 있느냐, 얘가 이제 버킷의 용량이 있는데 버킷 계수가 있나? 여기 버킷 계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1.1 이렇게 딱 들어갔고요. 됐고, 효율이 얼마냐면 얘가 지금 셔블의 작업 효율이 0.5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그 다음에 토랑 변환계수가 1.2가 있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연 상태 이거 기준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토랑 변화 이거는 작업량은. 그래서 계산하면은 셔블이 이제 시간당 165m 삼승만큼 흙을 퍼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몇 번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한 번 작업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 작업 효율에다가 이제 토량 변환계수 갖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사이클 타임을 써줘야 되는데, 덤프트럭의 사이클 타임이 30분이니까 여기다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시간인데 여기 분이 들어갔으니까 60분으로 환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에 여기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덤프트럭에 용량은 없고요. 여기 지금 내가 요것만 있습니다. 얘가 나를 수 있는 무게가 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부피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부피로. 그럼 내가 이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부피인데, 얘는 내가 이제 운반 토량 기준으로 봐줘야 되니까, 왜냐면 덤프트럭에 실는 흙은 흐트러진 흙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운반 토량 기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덤프트럭이 이렇게 있죠. 여기 채워지는 흙은 이미 이렇게 부풀어진 흙이잖아. 그러니까 운반 중인 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피를 계산할 때 내가 이제 L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 감마 T가 어딨지? 여기 있죠. 1.8톤 per 미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5톤이라고 했고, L이 문제에서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죠. 1.2. 갖다 넣으면은 얘가 이제 10m 삼승만큼의 부피를 갖고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고, 덤프트럭의 작업 효율이 0.8이라고 했으니까 넣고, 얘를 이제 봐봐.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여기 앞에서는 내가 이제 운반 토량으로 계산했는데, 이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구할 때는 다시 이제 본바닥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다시 L분의 1을 딱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으로 셔블 한 대당 덤프트럭의 소요 대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흙을 퍼서 담는 기계가 요만큼 시간당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덤프트럭은 시간당 요것밖에 못 날라.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덤프트럭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쭉 있고요. 쭉 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퍼서 계속 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몇 대 필요하냐? 아니, 이만큼 흙을 퍼담을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얘는 이만큼 나를 수 있으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이제 덤프트럭의 필요 대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기계는 내가 이게 소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올림해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덤프트럭이 12.375대 보내주세요 하면은 보내줍니까? 안 돼. 10세대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됐죠? 89번 0.7m 삼승의 용량의 백호와, 그러니까 백호는 그냥 여러분들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사실 포크레인이라고 하면은 무식하다고 욕먹습니다. 포크레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백호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포크레인이라고 할 거야 아마. 15톤 덤프트럭이 딱 있고요.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물음에 답하시오.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백호나 셔블이나 뭐 다 똑같다. 뭐 크램쉘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이 단위 시간당 몇 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간당 몇 번 할 수 있느냐, 한 번 할 때 작업량이 얼마냐, 효율이 얼마냐, 여기 이제 토량 변환 개수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백호의 사이클 타임이 19초 있고 다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시간인데 초니까 3600초 들어가는 거고, 여기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0.7m 삼승이고 버킷 개수가 있을까요? 있으면 곱하고 없으면 말어. 여기 있으니까 곱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효율이 얼마냐면은 0.9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량 완성 개수 F가 여기 0.8 이렇게 있네요. 갖다 쓰고. 원래는 여기 L분의 1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시간에 몇 번 할 수 있니? 한 번에 몇 번 얼마나 나를 수 있니? 작업 효율은 얼마니? 그 다음에 이게 토량 변환 개수는 얼마냐? 하면은 여기다 이제 또 이 사이클 타임을 넣어줘야 되는데 있나? 없으면 만들어야 돼. 있네 여기 60분. 그래서 갖다 넣고요 이렇게. 얘는 분이니까 시간을 1시간 60분으로 변환해주고, 그다음에 덤프트럭에 이제 부피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부피가 없죠. 부피가 없고 여기 내가 지금 여기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부피로 딱 변환을 해줘. 그래서 부피를 내가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얘가 이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부피가 나오는데, 덤프트럭에 실리는 흙은 이제 운반 상태의 흙이니까 L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이 1.25니까 곱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흙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덤프의 작업 효율이 0.9고요. 그 다음에 F가 어디 있어? F가 0.8 있으니까 사실 요거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요거나 하나만 주면 되는데 왜 두 개나 줬을까? 그럼 얘가 어차피 얘 가지고 F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L분의 1이니까 1.25분의 1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0.8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요거 갖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역수해 가지고 써도 됩니다. 문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된다. 계산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00호 한 대당 덤프트럭의 소요 대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100호는 시간당 이만큼의 흙을 풀 수가 있고, 덤프트럭은 지금 이만큼 흙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면은 필요한 대수가 나오겠죠. 근데 올림해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 반올림 아닙니다. 올림해서 표현하시고요. 50번 또 합니다. 똑같죠. 불도저로 밀어놓은 단위 지적당 단위 지적 1.8톤/m 3승의 사실토가 있는데, 실기 기계 셔브를 이용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10km 떨어져 있는 사토장에 10톤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사토시키고자 한다. 이때 이제 질문을 또 채워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셔블의 총 작업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100 셔블? 이거 오탄 것 같아. 셔블입니다. 셔블. 셔블의 총 작업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니까 한 시간에 얼마만큼 할 수 있니? 한 번에 얼만큼 흙을 나를 수 있니? 작업효율 토량 완성계수를 다 곱합니다. 그래서 셔블의 사이클 타임이 48초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시간인데 여기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3600초 있고, 그 다음에 셔블의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얘가 버킷의 용량이 이만큼인데 버킷 개수가 1.1이니까 이거에다 곱합니다. 곱했고, 효율이 얼마냐면은 0.75. 굉장히 친절하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0.75가 이렇게 있고요. 토량 완성계수가 1이에요. 이게 F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얘는 L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1을 딱 곱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총 작업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셔블이 쉬지 않고 작업하기 위한 덤프트럭의 소요 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덤프트럭의 이제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딱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몇 번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작업 효율, 그 다음에 토량 완성의 수가 딱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1시간을 사이클 타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덤프의 사이클 타임이 어디 있을까요? 없네. 만들어야 돼. 그럼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시간 다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적재 시간이 있고요. 작업 시간이. 그 다음에 뭐 이게 내가 이제 운반 시간이 있겠지. 뭐 전진 후진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재 시간, 작업 시간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운반 시간이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씩 할 건데, 문제에서 적재 시간과 아니지. 여기 있네. 적재 시간이 3.65분이다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계산 안 하고요. 그냥 3.65분 갖다가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적재 시간과 왕복 시간 이외에 기타 소요 시간이 다 5분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다 더한 게 5분이니까 이렇게 있고, 내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 이제 왕복 시간만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야? 10km 떨어져 있다고 했고요. 전진 시간, 후진 시간이 있나? 그게 아니고 이제 왕복 평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km를 50km per hour로 갈 건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진, 후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사이클 타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게 어려워하는데,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더하면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천천히.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사이클 타임이 딱 나왔고요. 그럼 내가 여기 분이 들어갔으니까 얘 1시간을 내가 60분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덤프트럭의 용량이 들어가줘야 돼요. 덤프트럭의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덤프트럭의 용량이 없고요. 문제에서 얘가 지금 10톤이다 이렇게 무게로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피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부피가 나오고요. 여기다 내가 이제 L을 곱해가지고 이제 이 운반 토량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왜냐면 덤프트럭에 실어지는 흙은 운반 토량이니까. 여기 토랑 변화율을 곱할 건데 L이 없어요. 그쵸? L이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 L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게 L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F라고 봐야 되겠죠. F. 근데 F가 어차피 뭐 L분의 1이니까 그럼 뭐 이게 1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이게 1이면 어차피 L도 1이겠지. 뭐 그래서 1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됐고. 그럼 얘가 이제 5.556이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이 얼마야? 여기 0.9고요. 0.9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토량 변화율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1이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럼 정리하면 얘가 이제 시간당 이만큼 흙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대가 필요하냐 물어봤으니까 이 셔블이 지금 이만큼 흙을 나를 수가 있고요. 덤프트럭이 이만큼 지금 흙을 셔블이 흙을 이만큼 실을 수가 있고 얘가 나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9.966대가 필요하니까 올림에서 10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식을 외운 게 없어요. 그냥 하나씩 구하는 거예요. 그냥 차근차근. 51번 바로 합시다. 똑같죠. 흐트러진 상태의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중량이 있고 토사를 싣기는 1.34m 3승의 페이로더를 이용해서, 이게 페이로더는 뭐 불도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 불도저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의 용량이 이제 이거란 얘기죠. 한번 풀 때 요만큼 실을 수 있고요. 얘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8톤 트럭을 이용해서 10km 공사장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줄줄 줬는데 문제에서 준 거 하나씩 풀어. 페이로더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시간당 작업량은 1시간에 몇 번 나를 수 있니? 한 번에 흙을 얼마큼 처리할 수 있니? 효율, 그 다음에 토랑 변화율 딱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씩 해봐. 페이로더의 사이클 타임 있습니까? 없으면 만들면 돼. 여기 있죠. 페이로더의 사이클 타임 있으니까 갖다 넣고요. 얘가 지금 초로 주어졌으니까 1시간을 내가 3600초로 변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로더의 지금 용량이 1.34m 3승인데 이게 또 용량이 있나? 여기 있네요. 버킷 개수가 1.15가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이렇게 곱합니다. 버킷. 그러니까 버킷이 영어로 바구니예요. 바구니 개수니까 이거의 개수를 곱해준 겁니다. 됐고, 작업 효율이 페이로더의 작업 효율이 0.7이니까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이제 이 원지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L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여기 있죠. 1.15분의 1을 딱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당 작업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이니까 또 이제 1시간에 몇 번 하니? 또 얘가 한 번 할 때 얼만큼 커버할 수 있니? 작업 효율, 토량 변환 개수 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덤프트럭의 사이클 타임이 있습니까? 덤프트럭의 사이클 타임이 없으면 만들어야 돼. 없죠. 이게 뭐 주행 속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만들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의 사이클 타임을 쓸 거고, 뭐 적재 시간 더하기 운반 시간 더하기 나머지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뭐 적재 시간은 없어. 없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서 주행 속도가 있네. 주행 속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요걸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내가 아니지, 적재 시간도 만들어야 돼.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여기 내가 속도가 있으니까 운반 시간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겠지. 그래서 10km를 가야 되는데 전진하는 시간이 지금 15km/h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를 후진을 또 합니다. 요만큼. 후진이 아니고 얘는 덤프트럭이 갈 때는 흙을 싣고 가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느렸어. 근데 여기다 흙을 버리고 다시 갈 때는 흙을 버리고 가니까 가볍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반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뭐 T1, T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잡다한 시간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쭉쭉 더해주면 되고, 여기 적재 시간을 또 해줘야 돼. 적재 시간은 이제 여기 한 번 실는데 시간이 있고 몇 번 실어야 되는지 나오고, 이걸 내가 작업 효율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 실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몇 초냐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한 번 실는데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44.4초고, 그 다음에 몇 번 실어야지 얘가 만땅이 되느냐, 그걸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몇 번 실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이제 이 덤프트럭의 용량을 페이로더의 용량으로 나눠주면은 몇 번 이렇게 삽을 떠가지고 넣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합시다. 페이로더의 용량이 지금 얼마냐면은 1.34m 3승에다가 버킷 개수가 1.15라고 했으니까 한 번 풀 때마다 이만큼 흙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내가 덤프트럭을 채워야 돼요. 덤프트럭의 용량이 있느냐? 있나? 없죠. 얘는 무게로 줬습니다. 그럼 얘를 또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부피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는 흙은 흐트러진 상태니까 L을 곱해가지고 이제 운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L을 곱해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8톤 있고 내가 1.7톤 per 미터 3승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L이 얼마냐면 1.15라고 했으니까 여기 덤프트럭의 이제 용량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은 이 페이로더가 3.512회를 흙을 떠가지고 담아야지 덤프트럭이 한 번 채워지는 거야. 3.512회는 아니고요. 얘는 올림해야 돼. 그러니까 4번을 떠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페이로더가 한 번 흙을 퍼서 담는 게 44초인데, 44.4초인데 4번을 채워 넣어야 덤프트럭이 만땅이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이제 작업 효율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작업 효율이 지금 얘는 지금 내가 페이로더의 작업 효율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서
페이로드의 작업 효율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0.7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0.7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하면 내가 이제 사이클 타임이 75.129분이 딱 나옵니다. 75.129분이.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넣고요.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이거 어떻게 외워서 풉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분으로 들어갔으니까 시간을 이제 이렇게 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덤프트럭의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구했으니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덤프트럭의 효율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0.9가 여기 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원지반 상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니까 L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1.15 했으니까 1.15분의 1을 딱 곱한다. 그러면은 덤프트럭이 시간당 이만큼 작업할 수 있고요. 덤프트럭의 소요 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페이로더가 지금 이만큼 흙을 실을 수가 있고요. 덤프트럭은 이만큼 내가 흙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22.48일 때가 필요한데 올림에서 23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쭉쭉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트럭과 굴착기를 조합해서 작업을 한다. 근데 굴착기를 통해서 이제 트럭에다가 흙을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왕복과 사토에 요하는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0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가 실는데 5분이 걸린대요. 이때 몇 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얘는 5분이면 내가 흙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내가 이제 6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여유 대수가 몇 대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한 대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외워서 풀 수는 없고요. 천천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구조물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서 평탄한 집안을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흙이 요만큼 이렇게 다 있었는데 요만큼 내가 지금 흙을 이렇게 파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첫 번째 질문이 터파기 결과 발생하는 굴착토의 총체적은 몇 미터 삼승인가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바깥으로 꺼냈을 때 이거의 부피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뭐부터 구하냐면은 원래 내가 여기 자연 상태에서 부피를 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부피를 구해. 그럼 여기는 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위에가 뾰족한데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윗면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랫면의 면적이 있죠. 아랫면의 면적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면적의 평균값을. 거기다가 이제 높이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여기 면적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윗면이 얼마야? 여기가 40 곱하기 30이니까 여기가 40 곱하기 30이고요. 밑면이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60 곱하기 50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평균값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높이가 얼마냐면은 여기 10m니까 곱해가지고 내가 이제 원래 부피를 딱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를 그러니까 자연 상태였어요. 근데 얘를 내가 바깥으로 이제 꺼냈잖아. 굴착토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L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L을 곱해줘. 그래서 21,000에다가 L이 문제에서 1.3이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27,300이 딱 됐고요. 그럼 가를 딱 구했어. 그럼 2점 얻은 거야, 여러분들이. 됐고. 두 번째, 굴착한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을 하려고 합니다. 한 대에 12m 3승을 적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사용한다면 총 몇 대분이 되는가? 근데 27,300인데 얘가 한 대가 12m 3승을 나를 수가 있대요. 그럼 계산하면 2275대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복잡했던 이유는 이 한 대가 이제 이렇게 몇 톤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무게니까 얘를 내가 이제 Q2로 이렇게 변환을 할 때 뭐 감마분의 T에다가 L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로 변환을 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부피로 이미 변환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됐고. 다 굴착된 흙을 7,500m 3승의 면적을 가진 성토장에 고르게 성토하고 다질 경우에 성토 높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흙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흙을 가져다가 이제 성토를 하는 거예요. 성토를 하는데 7,500m 3승의 면적을 가진 성토장에 고르게 성토하고 다질 경우에 성토 높이가 7,500m 3승 면적이면 여기에 3승이 아니고 제곱이구나. 제곱 오탑입니다. 7,500m 제곱의 면적을 가진 성토장에 고르게 성토하고자 할 때 성토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흙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부피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가 부피가 얼마였냐면 얘가 2만 1000이었어요. 이게 2만 1000m 3승이었는데 옮겨가지고 다지잖아? 그럼 여기서 내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은 C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2만 1000에다가 C를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0.9를 곱하니까 18,900m 3승의 부피가 되겠죠. 다져진 후에 부피가 이제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져진 후에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져진 후에 부피를 다져진 후에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부피를 면적으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18,900을 7,500m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성토의 높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여기다 뭐 C를 곱하고 뭐 L을 곱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거든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54번. 이것도 난이도가 높아요. 잘 들어봐요. 잘 들으면 풀 수 있어. 그림과 같은 구형 유조 탱크를 주유소에 묻고 여기가 지금 구예요. 공 모양의 이렇게 탱크가 있어. 여기다 이제 뭐 기름을 이렇게 담겠죠. 지하 이게 주유소에서 이게 있는데 얘를 묻고 나머지 흙은 660m 제곱의 마당에 고루 펴고 다지려고 한다. 마당은 최소한 얼마나 더 높아지겠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야. 봐봐. 원래 흙이 이렇게 가득 있었어요. 밑에는 다 흙이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요만큼 흙을 이렇게 파냅니다. 파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유저 탱크를 이렇게 묻고요. 묻고 파낸 흙을 내가 이제 여기다 다시 채워 넣겠죠. 다시 여기다 채워서 다지겠지. 근데 흙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얘가 이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남은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흙을 이제 내가 660m 제곱에 마당에 고루 펴서 다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높이가 쌓이겠죠. 그 마당이 이제 높아지게 두께가 생기겠지. 그때 이제 그 두께가 얼만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 상태의 이 부피를 구합니다. 흙의 부피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이렇게 파낸 거예요. 원기둥 형태인데 밑에는 이렇게 반구 형태를 보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흙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연 상태의 부피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기둥 부피에다가 반구 부피를 더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요만큼은 구의 절반의 부피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 원기둥의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단면적이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이 있고 높이가 이렇게 있고요.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이제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들 외우세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있어. 얘는 반구니까 절반을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대입합니다. 4가 이렇게 있고요. 파이가 있고 여기 D가 지름이 8m니까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이제 여기가 들어간 거죠. 8m가 들어갔고 H가 여기 15m니까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있고 3분의 4 파이 있고 R이 3승인데 여기 지름이 8m니까 반지름은 절반이겠죠. 정리하면은 자연 상태 부피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다 흙이었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다 흙이었다면은 그 흙의 자연 상태 부피가 딱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유저 탱크의 부피를 구합니다. 유저 탱크는 내가 9니까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이제 유저 탱크의 부피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죠. 원래 자연 상태의 흙이 요만큼 이렇게 있었어. 그쵸? 그럼 얘를 꺼내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꺼냈다 합시다. 꺼냈어. 꺼낸 다음에 얘를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내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흙이 있잖아요. 그쵸? 그 흙의 양이 얼마인지 보자고. 성토량이. 여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토량이라는 것은 여기죠. 요 면적이죠. 여기 부피죠. 여기. 요만큼의 부피가 얼마냐? 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구한 요만큼 부피에서 이 9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에서 9의 부피를 딱 빼게 되면은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성토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만큼의 부피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봐봐. 내가 맨 처음에 자연 상태의 흙이 얼만큼 있다고 했습니까? 얘가 지금 888.024만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꺼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이제 이 굴을 설치를 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넣게 되면 어떤 상태로 얘가 넣어집니까? 다시 여기다 넣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넣냐면은 여기다 흙을 넣을 거 아니야. 흙을 넣긴 넣는데 넣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떤 상태면 다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맨 처음에 자연 상태의 흙이 요만큼 있었는데 얘를 다시 갖다가 넣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져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요만큼 888.024가 있었는데 다시 채워 넣을 때는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C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다져진 후의 부피가 799.222로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내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얼마만큼밖에 없냐면은 요만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만큼 내가 다시 채워 넣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원형 탱크가 들어가면서 얘가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밖에. 그럼 내가 이제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이 요만큼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더 이상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얘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골고루 펴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피를 다진 후 남은 토량을 이 마당의 넓이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 성토 높이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쭉 설명했을 때 쉬워 보입니까?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풀다가 헷갈려요. 여러 번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노력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 어디냐면은 이 흙을 원래 이만큼 있던 흙을 꺼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때 부피가 줄어들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만큼 부피가 줄어들었는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이냐면은 요만큼인데 비어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요거다. 요거. 근데 여기 성토량은 이거 할 때는 내가 이제 C나 L을 고려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돌려서 해보고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직경 1m짜리의 토관을 여기 관이 이렇게 있어요. 직경 1m짜리 토관을 1m 깊이에다가 100m 길이로 이렇게 매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되묻고 남은 흙의 총량은 8톤 덤프 트럭으로 최소한 몇 대분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흙이 평평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흙을 파내고요. 여기다 내가 이제 토관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흙을 넣어. 그럼 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얘가 지금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럼 남은 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은 흙을 내가 이제 이 8톤 덤프 트럭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몇 대가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요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봐.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어. 그럼 내가 이제 처음에 자연 상태 부피가, 흙의 부피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생긴 단면이 이렇게 있고요. 뒤로 이제 100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흙의 부피를 자연 상태 부피를 이렇게 딱 구합니다. 이렇게. 그 부피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만큼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렇게 있겠죠. 요만큼이. 직육면체 부피에다가 밑에는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있죠. 뒤로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 절반의 부피가 이렇게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직육면체의 부피부터 구합니다. 이거의 부피는 내가 이제 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원기둥 절반 부피는 이 원의 면적에다가 절반 한 다음에 길이 곱하면 원기둥의 절반 부피가 나오겠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 얼마야? 여기 지금 1m인가? 그쵸. 지름이 1m니까 1m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은 여기 딱 가운데니까 1m 더하기 0.5m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m가 여기 딱 있습니다. 이게 딱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길이가 100m니까 100m 딱 곱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d가 1m라고 했으니까 넣고 이거의 절반을 해줘야 여기 면적이 나오겠죠. 그거에다 내가 이제 100m를 곱하게 되면 부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부피가 요만큼이었고요.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에 토관의 부피를 구합니다. 이 토관의 부피를 구해. 그럼 얘는 원기둥의 부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에다가 원의 면적에다가 길이를 딱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D에다가 1m 갖다 넣고요. 길이가 100m니까 얘가 이제 토관의 부피가 딱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학생들도 헷갈리는데
성토량을 구합니다. 성토량. 성토량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을 내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 뭔 말 하는지 알죠? 내가 흙을 파낸 다음에 토관을 설치하고 다시 여기다가 흙을 부어 넣어야 되죠. 그럼 내가 부어 넣어야 되는 그 부피를 구하겠다고, 성토량을. 그럼 성토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전체 부피에서 토관의 부피를 빼게 되면 내가 이제 채워 넣어야 하는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구해볼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자연상태 최적을 다진 후에 최적으로 환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연상태 최적이 얼마였냐면은 여기서 지금 요거죠. 189.27만큼의 흙을 꺼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 이렇게 담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상태 흙을 이제 다져서 담기 때문에 C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게 자연상태 흙의 부피인데 189.27이 있는데 얘를 꺼냈다가 다시 넣을 때는 다져지니까 여기다 내가 C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가 이제 0.8이니까 곱하면은 다져진 후에 최적이 이제 151.416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을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으로 환산하라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은 얼마큼입니까? 얼마냐면은 봐봐, 얘를 흙을 요만큼 꺼낸 다음에 다시 다지면 얼마라고 했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럼 이만큼에서 내가 이제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만큼 있습니까? 얼마냐면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여기 성토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다져진 후에 부피가 요만큼인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남은 토량이 요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연상태 최적을 여기가 아니지.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이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 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문제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으로 환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흐트러진 상태의 최적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거까지 구했는데 얘를 내가 지금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으로 변환을 하래. 이렇게 갈 때는 L분의 C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려면 C분의 L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값에다가 C분의 L을 곱하면 흐트러진 상태의 부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분의 L을 곱합니다. C가 0.8이고 L이 1.2예요. 그럼 계산하면 얘가 이제 61.029만큼의 흐트러진 상태가 딱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최소한 몇 대가 필요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날라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가 이제 흐트러진 토량이 남아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덤프트럭으로 날라야 돼요. 그럼 덤프트럭에 부피가 있습니까? 없고요. 덤프트럭의 부피 대신에 덤프트럭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부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이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면 부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흐트러진 토량이니까 이것도 내가 흐트러진 토량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을 딱 곱해줘. 또 대입을 해. T가 8톤이 이렇게 있고요. 감마가 1.7톤 per 미터 3승 이렇게 있고 L이 문제에서 1.2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얘가 이제 이만큼의 부피를 나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운반 토량이 남았는데 한 대가 이만큼 나를 수가 있어. 그럼 계산하면 얘가 이제 10.807대가 나오니까 올림해가지고 11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야 풀 수가 있어요.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막 여기서 이제 막 이 성토량 구할 때는 그냥 물리적인 부피를 구했다가 다시 얘를 채워 넣을 때는 다져진 부피를 구했는데 갑자기 또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을 구하라고 했더니 얘는 C를 고려한 걸 쓰고 얘는 또 C를 고려한 걸 안 쓰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머리에 헷갈리는 거야. 이 차이를 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됐고 56번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어렵습니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백호로 굴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포크레인으로 파냈어요.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한 다음에 통로박스를 시공한 후에 대매우기를 한대. 그러니까 원래는 집안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요만큼 흙을 이렇게 파낸 다음에 여기다가 내 통로박스를 설치를 하고 다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대매우기를 이렇게 하겠죠. 흙을 이렇게 채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흙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안 들어가지. 통로박스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럼 남은 흙이 있겠죠. 남은 흙이 있어. 대매우기를 한다. 이때 15톤 덤프트럭을 2대 사용해서 1일 작업 시간을 6시간으로 했을 때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토량을 그러니까 버리는 흙을 본바닥 토량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자연 상태의 흙의 부피를 구합니다. 자연 상태의 흙의 부피라는 얘기는
이만큼 흙의 부피를 구해볼게. 통로 박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맨 처음에 원래 있던 자연상태 부피를 구해. 그럼 내가 이제 부피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2분의 밑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하면 밑변 더하기 윗변에다가 높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여기 6m니까.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윗변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지금 얘가 1대 0.5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대 1법이 2대 1 이렇게 하는 거잖아. 토실력학에서. 그럼 얘는 1대 0.5니까 여기에 지금 1대 0.5란 얘기죠. 그러니까 6m면 3m란 얘기지. 여기도 6m면 3m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5m고 여기 5m니까 위에는 3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11m가 되겠죠. 그래서 5m 더하기 11m 이렇게 딱 들어간 거고 사다리꼴의 면적을 딱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있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암거의 길이가 10m래.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10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연 상태의 부피를 이렇게 딱 구했고요.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통로박스의 부피를 구합니다. 이 통로박스의 부피를 이렇게 이 부피를 구해. 그럼 얘도 이제 내가 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되겠죠. 면적은 이제 얘가 5 곱하기 5예요. 그래서 5 곱하기 5가 있고 암거의 길이가 10m라고 했으니까 250m 삼승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이 성토량이 얼마입니까? 얼마냐면은 여기 전체 부피에서 이 통로박스의 부피를 딱 빼게 되면은 내가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부피가 딱 나오겠죠? 됐고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되는 부피가 딱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자연 상태의 흙을 꺼냈다가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넣게 되면 얘가 이제 다져진 후의 부피가 되니까 이 자연 상태의 부피를 내가 이제 다져진 상태의 부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연 상태의 부피를 다져진 상태의 부피를 변환하려면 C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C를 딱 곱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480에다가 C가 얼마예요? 여기서 0.8이니까 0.8을 곱하게 되면은 384로 이제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얘가 압축이 되긴 됐어. 그러니까 원래 흙의 부피가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압축이 되긴 됐어요. 근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230m 삼승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얼만큼이 남을까요? 다져진 후에 남은 토량이 이제 384인데 총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30밖에 없으니까 154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다져진 후 남은 토량이 154m 삼승만큼 남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를 버려야 돼. 얘를 버려야 되는데 얘를 이제 본바닥 토량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154는 여기 이만큼이 지금 흙이 남았어요. 그럼 얘를 내가 이제 본바닥 토량으로 다시 변환을 하래. 이렇게 가려면 C니까 이렇게 가려면 내가 C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54에다가 다시 이제 C분의 1을 곱합니다. C가 0.8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92.5m 삼승만큼 이제 흙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상태 기준으로. 딱 됐고요. 본바닥 상태 기준으로. 두 번째. 덤프트럭 한 대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또 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시간당 몇 번 작업하느냐? 한 번 작업할 때 얼만큼 흙을 처리하느냐? 작업 효율이 얼마냐? 이 토량 변환 개수가 얼마냐? 또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합니다. 덤프트럭의 사이클 타임을 좀 줬으면 좋겠어. 이거까지 구하라고는 안 했겠지. 설마 없습니까? 여기 있죠. 300분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시간인데 이게 분위로 줘졌으니까 60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의 용량이 있는데 이것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줬어요.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무게로 줬기 때문에 이걸 내 부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단위 중량으로 나누게 되면 부피인데 이건 내가 이제 덤프트럭에 실어지는 흙은 운반 상태니까 여기다 이제 L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이 1.25니까 곱하면은 10.417만큼 내가 이제 흙을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율이 얼마냐면은 0.9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환산계수를 써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이제 본바닥 토량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5분의 1을 딱 곱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덤프트럭의 1시간당 작업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곱해졌잖아. L분의 1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 상태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바닥 상태 기준으로 1시간당 이만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본바닥 상태 기준으로 이만큼의 흙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얘랑 지금 흙의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흙의 상태가.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본바닥 토량으로 구하라고 했잖아. 왜냐면 얘가 본바닥 토량이기 때문에 이걸 본바닥 토량으로 안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좀 많이 봐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안 썼으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적용하면 틀립니다. 얘는 다짐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덤프트럭 2대를 사용할 경우에 사토에 필요한 소요 일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토량이 자연 상태 기준으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근데 덤프트럭 한 대가 지금 이 작업할 수 있는 게 1시간당 요만큼인데, 그쵸? 근데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여기서 6시간이라고 있습니다. 6시간 딱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몇 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냐면은 2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하루에 작업하는, 하루에 운반하는 토량이 요만큼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덤프트럭들이. 그럼 계산하면 얘가 이제 총 작업량을, 총 내가 토량을 이제 하루에 운반하는 양으로 나눴으니까 일수가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10.694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수니까 사실 요거까지만 써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또 한번 이렇게 올림해가지고 한번 또 써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57번 이거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토치장에서 원지반 토량 2000m 3승을 굴착한 후에 8톤 덤프트럭으로 다음과 같은 단면의 도로를 축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원지반 토량 2000m 3승이 있는데 덤프트럭으로 이제 옮겨와서 내가 이제 현장에다가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가져다가 얘를 만드는 거야. 근데 덤프트럭들이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죠? 이 토치장흙의 40%는 점성토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40%가 점성토고 60%가 사질토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씩 합니다. 첫 번째, 운반에 필요한 8톤 덤프트럭의 대수가 몇 대냐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덤프트럭은 적재하 중 중량만큼 실는 것으로 한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내가 처음에 2000m 3승 중에서 40%가 점성토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이제 2000m 3승에다가 40%를 곱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점성토의 부피가 나오겠죠? 이게 점성토의 부피야. 그럼 점성토의 부피에다가 점성토의 단위 중량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무게가 나오겠죠. 점성토의 단위 중량이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여기가 1.75톤 미터 3승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토의 이제 무게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사질토도 구할 수가 있지. 사질토의 부피는 2000m 3승에서 여기 60%가 사질토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부피를 갖고 여기다가 내가 단위 중량, 사질토의 단위 중량 1.8톤 per 미터 3승을 곱하게 되면은 사질토의 무게가 딱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가 지금 8톤 덤프트럭으로 나릅니다. 얘는 지금 이미 무게니까 얘도 무게고 얘도 무게니까 단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1400톤을 옮겨야 되는데 한 대가 8톤을 나를 수가 있어. 그럼 175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2160톤을 날라야 되는데 한 대가 8톤을 나를 수가 있으니까 270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부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이미 나르는 것도 이미 무게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게로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변환하는 거 아닙니다. 됐고요. 시공 가능한 도로의 길이에 미터를 산출하시겠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시점 및 종단의 끝단은 수직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평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내가 지금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다졌을 때 다져진 후에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고. 다져진 후의 부피를.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점성토에 다져진 후의 부피는 점성토의 자연상태 부피에다가 C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그러니까 2000m 3승은 얘는 원지반 토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서 40%가 점성토래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00에서 40%가 점성토의 부피인데 자연상태의 부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다지면 부피가 얼만큼 됩니까? C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성토의 C가 얼마야? 여기서 C가 0.9니까 0.9를 곱하게 되면은 720m 3승이 된다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또 사질토도 옮겨야 되지. 2000m 3승 중에서 60%가 사질토인데요. 요만큼이 사질토인데 얘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와가지고 다지면은 C를 곱해줘야 되죠. 얘는 이제 C가 0.87이니까 0.87을 곱하게 되면 이제 1044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2000짜리를 가져다가 다지면은 얘네 두 개 더하면 당연히 2000보다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도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다져진 후의 부피를 이거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죠. 부피는 면적 곱하기 길이에요. 내가 지금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부피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피는
다져졌으니까 다져진 부피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면적은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져진 후에 부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개가 됐고,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여기서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은 1대 1.15라고 했으니까 여기 2m입니다. 그러면은 1대 1.15잖아. 2대 1법 생각을 해봐. 그럼 1대 1.15니까 2에다가 1.5 곱하면 3m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3m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8m, 8m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윗변이 8m고요. 여기는 3 더하기 3 더하기 8이니까 14m 이렇게 있고, 여기다 높이를 곱하면 사다리꼴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도로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씩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전체 토량을 상차하는데 소요되는 장비의 가동 시간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버킷 용량 0.9m 3승의 백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이 백호의 이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몇 번 작업하느냐, 한 번 작업할 때 얼마만큼의 흙을 커버하느냐, 여기 효율이 있고 이제 이 변환계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백호의 사이클 타임이 어딨지? 여기 있죠. 21초. 그래서 21초 갖다 넣고, 얘는 1시간인데 초로 들어갔으니까 3600초가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호에 이제 이 작업량이 들어가면 되겠죠. 한 번 작업하는 양이. 그래서 버킷 용량이 있고 버킷 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0.9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 얘가 이제 L분의 1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L분의 1을. 근데 여기 흙이 지금 두 종류예요. 여기 지금 내가 점성토도 있고요. 점성토도 있고 사질토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L분의 1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1.3이고 이거는 1.25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3분의 1을 할 건데, 봐봐, 1.3이 점성토잖아요. 그렇죠? 점성토가 40%라고 했으니까 1.3에다가 0.4를 곱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1.3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0.4를 곱한 거야. 분모에다가. 그리고 얘는 1.25인데 얘가 총 60%니까 1.25 곱하기 0.6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사값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여줘?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버킷이 아니고 백호가 지금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점성토 따로 사질토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는 앞에는 똑같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버킷의 용량이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버킷이 아니고 셔블의 이 백호의 이제 작업 표현이니까 그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성토니까 L분의 1이니까 1.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슬토니까 1.25분의 1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봐봐. 이렇게 한 게 있고요. 이렇게 각각 한 게 있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제에서 장비 가동 시간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전체 부피가 지금 2000m 3승인데 얘를 내가 지금 백호가 작업 시간이 지금 여기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요거니까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총 작업 시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한다고 해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는 점성토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점성토의 단위 시간당 작업량으로 점성토에 대한 백호의 단위 시간당 작업량으로 점성토의 부피를 나누고, 사질토에 대한 백호의 작업량으로 사질토의 부피를 이렇게 나눴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점성토의 부피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2000의 40%라고 했으니까 2000 곱하기 0.4가 들어가는 거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사질토의 부피니까 2000에다가 60%만큼 여기 딱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근사값으로 했고, 근사값으로 나온 게 있고, 이렇게 각각 하게 되면은 얘랑 다른 값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얘가 정확한 거고 얘는 근사값 아니냐?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봐봐요. 수학적으로 딱 봐봐. 그러면은 이거를 위아래를 내가 이 0.4로 이렇게 나눠봐. 0.4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내가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0.6으로 이렇게 나눠봐. 이게 왜 튀어나와? 0.4로 나눠봐. 그럼 얘가 지금 0.4분의 74.769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0.4분의 74.769라는 얘기는 0.4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여기 이렇게 분모에 0.4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도 0.6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얘가 0.6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0.6이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에 얘가 되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세요. 네, 59번 60kg의 램머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좀 다른 기기가 있어요. 램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봤을 수도 있는데 구글에다 한번 검색을 해봐. 이 땅을 다지는 기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작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제 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평평한 판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펌프 같이 작동하는 게 있어. 얘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 땅을 이렇게 다지는 장비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몰라도 상관없고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만큼 다집니다. 요만큼 면적을 다져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램머를 이용해서 다짐 작업을 실시할 건데 시간당 작업 능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식이 좀 굉장히 좀 이상해졌죠. 하지만 우리는 컨셉은 하나야. 시간당 작업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한 시간에 몇 번 하느냐, 그리고 한 번 할 때 몇 번 하느냐, 얼마만큼 흙을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냐, 토양 변환 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P분의 N이 의미하는 게 요겁니다. 한 시간에 몇 번 하느냐 요걸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시간당 작업 속도가 1시간에 3,900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6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래 1시간에 3,900회 할 수 있는데 6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걸로 나눈 것만큼 1시간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P분의 N이 의미하는 게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Q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얘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흙의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가 있냐면은 1회의 유효 다지기 면적이 있고요.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층의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다질 때 요만큼 이렇게 면적을 커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흙의 부피를 이렇게 커버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지금 얼마냐면은 0.029m 제곱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부피가 지금 0.3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것만큼 이제 흙의 부피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식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이 0.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 환산계수가 지금 여기서 0.8이라고 했으니까 넣고 정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됐고요. 60번 뭐 도로 구조물 뒷체험 작업을 할 때 80kg의 램머를 사용했고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1시간에 얼만큼 몇 회 하느냐, 1시간에 몇 회 하느냐,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흙을 얼만큼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변환 계수가 얼마냐, 그걸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1시간당 3,600회를 하는데 얘가 지금 중복 다짐 횟수가 7회를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걸 나눈 것만큼 내가 이제 1시간당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얘가 면적이 요만큼이고 두께가 지금 0.15m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것만큼 내가 이제 흙의 부피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효율이 지금 얼마냐면 0.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6이 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 환산 계수가 0.7이니까 넣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외우면 되고 근데 조금만 이해하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61번 80kg 레마 썼고 다 똑같습니다. 뭔가 하냐면 시간당 작업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또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1시간에 몇 번 했느냐, 얘가 흙을 얼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여기 효율이 있고 토양 변환 계수가 있습니다. 얘가 원래 시간당 3,600회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몇 번 반복하는 거야? 여기지. 6번 반복해줘야 되니까 3,600을 내가 6으로 나눈 것만큼 1시간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면적이 지금 0.033m 제곱이고 두께가 0.3m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흙을 처리할 수가 있고 효율이 지금 문제에서 왜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있죠? 0.5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 변환 계수가 0.7이니까 넣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